안녕하십니까. 듣불방송을 살아가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판교 청소년 수련관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고 또 필요하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담아보고자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판교 청소년 수련관과 들품방송이 함께 메타 정환의 상담실 찾아가 볼 텐데요. 과연 우리 정환의 상담실에서는 어떻게 메타버스와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지 한번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들풀방송은 뭐 구독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활동을, 우리의 역사를 남기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보게 될 우리 판교 청소년 수련관의 정환의 상담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갑니다. 고고! 네, 자, 그러면 오늘 궁금한 판교 청소년 수련관 메타 김정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판교 수련관 MYC 메타버스 유스 카운셀러 김정화 상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상담실 김정환 선생님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판교 수련관과 2년 하시게 된 거, 뭐 계기, 네. 또 판교 수련관 찾아오신 거, 뭐 이런 것들 한번 궁금하네요. 네. 예, 저는 이제 먼저 소개드린 대로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담사로 활동한 지는 2010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역에서? 이제 성남시 지역에서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다가 청소년들을 더 돕고 싶어서 이제 학교에 편입을 하고 상담을 또 계속 하면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성남시 청소년재단과 인연이 되어서 이쪽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네. 처음 이제 상담복지센터를 거치고 정자수련관이 또 있어요. 네. 지나가고 2020년 9월에 여기 판교 수련관으로 왔습니다. 와서 꽤 오래되셨네요. 네, 그렇죠. 이제 2017년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식은 오래됐지만 이제 입사로 치면 아직까지 신입입니다. 예, 근데 좀 특이해요. 어떻게 네. 보통 보면 이제 보통 입사한다로 대학 졸업하고 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네. 여성 우리 분들은 그냥 뭐 해봐야 20 중반 뭐 이 정도 됐을 텐데, 물론 이제 보시기에는 뭐 충분히 아직 어리게 보이시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연륜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시게 됐는지. 네, 처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도서관 사서 상담 도우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되게 매력적인 이제 청소년이다 해서 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서 도우미를 3년 하다가 이제 상담 봉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가 필요하지요. 상담에 있어서는 공부는 그때 나이가 막 시작하시려고 할 때가? 네, 그때가 지금 그러니까 2010년이었으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40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고 지금 상담한 지는 13년 차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입사를 한 지는 이제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전공은? 원래 전공은 무역학이었고 제가 은행원 출신입니다. 은행원. 야, 은행원에서 아이를 낳고 네. 사서 전업주부로 있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길이다 하고 뛰어들으신 거예요. 네, 이게 맞더라고요. 봉사가 청소년하고도 잘 맞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아주 뒤로 돌아가자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15살 때 누군가가 좀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랬으면. 상담을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지금도 잘 되셨지만 네. 더 네네. 좋았을 텐데 네네, 그런 생각을. 아쉬움을 가지고 계셨다. 은행원에 있다가 이렇게 험난한 길로 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집에서 반대나 이런 건 없었나요?
예, 상담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그 상담을 받으시는 분도 도움이 되지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 분석이라든가 뭐 공부라든가 또 자녀 양육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매일매일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또 그게 또 보람이고 좋았던 점 같습니다. 아, 예. 네. 정말 청소년 분야에서도 참 찾기 어려운 예, 네. 그리고 또 하지만 끝까지 지금 뭐 지금 유추해서 보면 사실 저하고 좀 비슷한 연배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이들은 다 컸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 성장을 해서 독립을 했고요. 독립 다 했고. 예. 아직 출가는 하지 않은 상태로 아, 예, 그러시군요.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큰딸 결혼했어요. 아, 네, 네. 호주에서 결혼하셨다고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잠깐 했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저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메타 정원의 상담실이에요. 네. 정원의 상담실 어떤 곳입니까? 네, 메타버스 정환의 상담실은 지금 2020년 9월에 제가 판교에 와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한참일 때 친구들을 만나기 힘든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친구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 판교수련관 윤여원 관장님께서 메타버스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셨고 메타버스로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권유를 하셨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예, 연식이 뭐 이거 하나부터 10까지 다 힘든 상황이었는데 친구들 이제 청소년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전화 오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은데 이걸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제 메타버스, 이제 이프렌드, 게드타운, 지금은 이제 잽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또 혹시 동료 친구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들을? 그러니까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55세인데 저도 하는데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거 뭐 이프렌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들. 네. 어쨌든 네. 청소년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접하게 되시고 하시게 됐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요즘 청소년들의 실태에 대해서 2022년 자료가 있어서 몇 가지 조금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이제 9세부터 24세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요. 인구가 총 814만. 또 떨어졌네요. 네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체 인구의 15.8%. 네. 얼마 전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 인구 떨어져서 인구가 떨어졌다 했는데 벌써 또 800만으로 작년 12월 통계로 보니까 800만원 또 떨어졌네요. 평균 청소년들 수면 시간은 7.2시간. 네. 예전하고 비하면 7.2시간 충분합니까? 예전에나 지금이나 수면 시간은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옛날에도 사실 공부하느라고 많이 잠 못 주무셨죠. 은행 가시려면 공부 많이 하셨죠. 그렇진 않고요. 주무셨나요 그때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2020년 초중고등학생이 10명 중 8명은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느꼈다. 네. 어떤 이유일까요? 즐겁다고 느꼈다고 저는 이제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면은 8명은 즐거운데 이제 제가 보는 친구들 이제 2명을 보게 되는 거죠. 2명은 99마리 양보다 1마리 양이 중하다는 성경 말씀도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21년 청년 고용률은 44.2%, 실업률이 7.8%, 그리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0대는 24.9시간, 20대는 30.4시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타버스, 특히 팬데믹 시기에는 사실 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메타버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아무래도 10대보다 20대가 더 많이 하는 것은 10대보다 20대가 시간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 이용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이렇게 한다는 거 참 안타깝네요. 네. 사회 참여의식은 초중고등학생 87.7%가 사회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참여의식을 갖고 있고, 21년 10대 청소년의 37%가 스마트폰 가의존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절에도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과의존이라는 걸 이제 좋게 말해서 과의존이고 조금 심각하게 하자면 이제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각도로 이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네. 우리 정한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셔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고민 상담 유형은 정신건강, 정보 제공, 대인관계, 가족순이다. 정신건강 생각보다 학교나 공부 학습에 아니었나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고립, 그다음에 뭐 우울, 불안, 그다음에 자해, 자살, 뭐 등교 거부 등 이제 정신건강적인 측면이 다양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청년 고립도 역시 청소년기에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되겠죠. 청소년 절반은 온라인 학습 확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저희도 이제 회의를 못해서 줌으로 처음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게더타운이나 이제 잽이나 이렇게 하면서도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메타버스 상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면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할 때도 저희가 밖에서 대면 상담을 할 때는 50분 상담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메타버스 온라인 안에서는 상담. 온라인상으로 할 때는 30분 내지 40분 네. 인원도 줄여서 그렇게 그렇군요. 하여튼 뭐 몰입도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예,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해 봤는데 이것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들풀방송과 함께하는 메타 정환의 상담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수련관의 메타 정환의 상담실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련관에서는 네,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들풀방송 파이팅. 자, 그러면 판교 청소년 수련관의 메타 정환의 상담실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메타버스 정화 상담실을 궁금해하시는 들풀 방송이 있어서 너무 들어주고 풀어주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들풀 방송 짝짝짝, 파이팅입니다. 짝짝짝. 감사합니다. 네. 메타버스 정화 상담실을 소개해드리자면 2020년 9월에 제가 판교에 왔고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상담을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17일을 메타버스 정화 상담실의 탄생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가이드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프렌드, 게더타운 이제 이렇게 역사를 많이 거쳐서 지금은 잽이라는 곳에 안착을 해서 상담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상담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다양하게 이제 상담실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메타 정화 상담실 이제 하나씩 한번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상담사 김정환 선생님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한번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메타버스 잽 정화 상담실은 처음에 이프렌드, 게더타운 그리고 이제 잽으로 해서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잽 상담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이제 어플을 다운받지 않아도 그다음에 뭐 주소가 변경되지도 않고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프라인 공간처럼 딱 들어가면 그냥 그게 상담실이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도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내담자라고 합니다. 오는 친구들 내담자들도 굉장히 익숙한 공간으로 들어와서 상담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한번 들어가는 걸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해보실까요? 예.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잽으로 해서 주소를 치게 되면 주소 이름이 24시 이 잽을 들어가려면 판교 청소년 상담소라고 찾으면 나오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안에 여러 다양한 그 공간들이 있는데 이제 집단 상담실로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요. 지금 현재 그 메타버스 어머니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예. 그러면 실제로 들어오시나요? 네, 이제 몇 분 정도 보통? 지금 저희가 그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6명 이상으로 해서 한 12명 정도인데 제가 10명을 모집을 했고 지금 뭐 그 외에도 거의 한 더블로 해서 한 20명 정도. 어머님 들어오신다는 거죠? 예, 들어와서 켜놓고 이게 메타버스에서 네네, 들어오셔가지고. 상담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 아마 같이 보시면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잽을, 그 찾기에서 분당 판교 청소년 상담소라고 치시면 이 모양으로 딱 떨어지는 건가요? 네, 주소를 이제 주소가 있어서 그걸 클릭을 하시면 아바타가 이제 작은 아바타가 있고 이 이제 상담실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그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놨습니다. 그렇죠. 집단 상담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제 꼭 판교에 살지 않으셔도 네네 모든 뭐 자녀들 네네. 이야기 혹시 뭐 자기 상담받고 싶은 이야기들을 같이 와서 어머님들끼리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임상심리사 선생님 같이 계시고 예, 그 이제 남진우 선생님이라고 강사님이 계시고 저도 항상 들어가서 이제 같이 교육 심리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양육이라든가 대화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교육을 해주시고 이제 물론 잽은 자기를 카메라 킬 수도 있고 네. 자기가 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뭐 마이크도 켜도 되고 그 다음에 꺼놔도 되고 그게 이제 메타버스 상담의 가장 좋은 장점이죠. 그렇죠. 예. 처음 오시는 분들도 네. 부담 없이 예. 할 수 있다. 그러면 예.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접속을 해서 판교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오면 요곳에 또 들어오게 되고요. 네네, 그렇게 그러면 마우스를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상담 찾아서. 네, 가고 수련관에 워낙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자 그러면 집단 상담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움직이게 움직이죠? 되고 아니면 네. 이제 방향키를 사용해서 가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상담실이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번 상담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 같이 움직이는 사람은 스토커가 아닙니다. 저희 방송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네, 여기 이제 집단 상담실로 들어가 보실 네. 텐데요. 집단 상담실은 저희가 거기 있네요. 예,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비밀번호 나중에 바꾸세요.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예, 클릭하면 상담비에 딱 떨어지네요. 예, 여기가 여기에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실제로 저녁 때는 모이시는 거예요. 네, 모여서 자리가 없습니다. 모자랄 지경이고 이제 미리 오셔가지고 물론 기다리시는. 뭐 자리 없어서 서 있으면 되는데 일부러 이제 받는 거를 딱 그렇게 인원을 두어서 받으신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저희 우리 그 강사 선생님, 임상심리사 선생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심리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양육 태도라든가 기질, 성격, 그다음에 이제 대화법까지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꼭 판교에 살지 않아도 네. 전국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네네네. 그 와서 한국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메타버스 상담의 아주 좋은 장점인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도 이제 집단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가상 공간에 이렇게 집단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상담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메타버스 아버지 교실을 했고 그래요? 아버지들이 또 생각보다 너무 감동 깊게 또 교육을 잘 받으시고 집단 상담이 임하시더라고요. 뭐 상담이 사실은 뭐 비밀 보장 뭐 유지 이런 거지만 네네. 그냥 우리 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상담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자면 하나 뭐 소개해 주신다면. 이제 지금 어머니들은 이제 아이들이 말씀드린 대로 우울하고 불안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틱이라든가 뭐 손톱 물어뜯기라든가 이렇게 불안 증세를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심리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 답은 사실은 어머니들께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셔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뭐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듣지만 이제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효과가
좋은 거죠. 좀 신기하네요. 아버지들도 이렇게 보는 거. 아버지들이 정말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금요일이 불타는 금요일에 그러니까 다 불금에 네, 불금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에 너무 열심히 들으시고 혹시 하셔가지고 참가하신 연령대가 아버님들이 초등 아버님이 많으셨고 초등. 예 그리고 40대나 30대 후반 네, 그렇게 네. 되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을 둔 이제 학부모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의 사춘기와 겹쳐가지고 그 문제에 제일 대해서 어렵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으시고 네.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 너무 야 저는 그냥 아이들 상담인 줄 알았더니 어머님 아버지 이렇게 예, 해서 부모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아이들한테도 있지만 또 함께 있는 부모님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 아무리 해놔도 집에 가면 또 제로 되면 안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장님 네. 말씀하셨듯이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을 정말 열심히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을 줘서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면은 다시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뀌어야 된다. 아버지가 바뀌고 어머니가 바뀌고 함께 또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게 네. 너무 중요하다 해서 네. 지금 메타버스 상담의 이제 효과성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 변화되고 있다. 실제로.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정말 가슴 아픈 사례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뭐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은둔형 청소년들, 그다음에 1인 가구 청년들,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여기에서 메타버스 상담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나고 상담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들을 많이 봅니다. 네, 정말 이건 뭐 본인이 경험하시고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뭐 메타버스가 이제 뭐 붐이 지났다, 뭐 메타버스 시대 끝났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방면 활용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뭐 나중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걸 만들고 구축하고 하려면 비용도 들고 네. 또 기술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2020년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제 노력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바람에 이 메타버스 잽 정화 상담실은 사실 전체가 무료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와. 네. 예. 무료로. 예, 너무 이제 자원봉사로. 네, 한 땀 한 땀 이게 뭐 벽돌 한 장 한 장까지도 저희가 맞아요. 예, 애정이 이제 서려 있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저는 이 메타버스 상담실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판교수련관 윤용 관장님께 좀 감사드리고 늘 말씀드려요. 메타버스 상담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빛나리가 또 빛나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뭐 아주 좋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잘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담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개인 상담실이 있고 집단 상담실이 있고 또 강연장이 있고 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글로벌 랜선 특강도 그래서 네, 우리 다시 네. 한번 아까도 나가서 네. 현재 상담실 구성되어 있는 거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아까 우리 첫 화면으로 가봐서 네네. 이 앞에 지금 상담실, 안전망, 힐링 소리, 상담 뉴스, 강연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한번?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요 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나가는 방법은 그냥 글로 가면 돼요. 네네. 자, 먼저 우리 상담실 지금 보신 건데 상담실은 어떤 뭐 아까 공개된 상담실이 있나요?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네. 지금 여기 이 공간이 이제 말하자면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지금 보이는 공간이요. 여기 이제 1번 상담실, 그다음에 2번 심리 지원단,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안전망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네. 예. 1번 상담실에서는 아까 다녀가신 대로 네, 이제 네. 개인 상담실과 네. 집단 상담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상담도 역시 상담하시는 분이 또 예, 같이 그렇죠. 예, 가주시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시간을 약속하고 와야겠네요. 그렇죠. 약속을 하고 오시고 이제 비밀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자와 이게 세팅되어 있는 것도 개인 상담실 좀 네. 작습니다. 작고 이제 잠깐 보고 올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네, 기왕에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예, 앞으로 가시면 네.
예, 여기도 개인 상담실도 예,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가 또 있습니다. 네. 누르시고 네. 그러면 이제 눈사람 지키고 있는 눈사람이 없어지게 되고요. 네. 아, 비밀번호, 비밀번호 5454입니다. 네. 요거는 바꿀 겁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더 가셔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개인 상담실 앞으로 오셔서 네. 예, 됐다. 다시 예, 예. 아, 이렇게? 예, 예, 들어가시면 여기 아까하고 또 좀 분위기가 다르지요. 아, 그렇네요. 여기는 이제 개인 상담실 아, 이렇게. 그래서 개인들만 할 수 예, 있도록? 예, 이렇게. 아, 이게 가구가 좀 더 커도 좋겠다. 아, 그럴까요? 개인이니까. 네, 네, 네. 너무 허한데요? 아, 그런가요? 아, 조금 늘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좋은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네. 이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세 개의 이제 눈사람이 있는데요. 네. 여기 눈사람은 저희가 실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이제 필요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이게 메타버스 상담실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방 3개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또 좋네요. 공유 네. 공간으로 이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나가시면 이제 청소년 안전망 2번은 이제 네. 그 위기 청소년의 발굴 연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CYSnet.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이제 지역 전문가들도 활용해서 영상이 같이 있나요, 지금 현재? 예, 예, 영상이 하나만 볼까요? 아,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그 앞에 가면 되죠, 예, 이것도? 여기 앞에서 네. F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예, F를 누르시면 아, 이렇게 바로. 네. 그래서, 예. 특강하는 영상도 예, 있고.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특강을 누구든지 와서 보고 네. 자기가 공부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그것도, 예.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예, 판교소련관 것들. 이름으로. 야,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판교소련관 때문에 아주 홍보가 잘 되고 있네요. 예. 대표님 보고 계시겠죠? 언젠가 보시겠죠? 예. 잘하고 있다는 거 꼭 얘기해 주세요. 여기를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다니면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체를 다 파악을 하자면. 네. 에버랜드 이렇게. 뭐 하려면 오래 걸리듯이.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재미있게 네, 이제 좋습니다. 구성을 하고 있고 네. 다음은 3번 방으로 한번 3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3번 방. 여기는 이제 힐링의 소리 방인데요. 오, 여기 힐링의 이제 소리. 예, 저희가 이제 명상 그런 거 하나?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소리들 네. 이런 것들이 또 하나만 한번 또, 하나만 볼까요? 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게 소리가 나는구나. 네, 이렇게. 산속의 물소리, 새소리. 아,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네, 있도록. 비소리. 오, 공원 예, 비소리. 예, 불멍도 있고. 네. 예, 언제든 오시면은 청보리밥 예, 소리.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이제 4번 방으로 가시면 이렇게 저희가 역사가 이제 쌓여서 막 벽을 뚫고 가네. 네. 네. 자, 네. 한번 4번 방 상담 뉴스 방으로 한번 네. 가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서 이거 보시면 이제 예, 관련된 예, 윤요원과 예. 함께하는 기사 책 나오고 예, 책 나간 거. 예, 그런 내용들로 이런 식으로 예, 예, 다 구성이 홍보를 되어 또 할 수 있고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제 강연장인데요. 여기 강연장에서는 이제 업무 협약도 하고. 예, 바로 며칠 전에 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저기 빛나리 관장님 예, 예, 계시네요. 예, 예. 우리 윤영 관장님과 법무부 대구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요. 거기 이제 메타버스 상담에 대해서 물을 곳이 없다. 전국에 어디를 없죠. 봐도 예. 여기가 최초니까. 예, 그래서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뭐 내용을 아는 경험이 있는 이제 그걸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어서 달려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협약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좋네요. 네. 그러면 메타버스상에서 한 건가요? 여기 실제로도 하고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에서도 상담실에서도 하고 두 번에 네. 걸쳐서 협약식을 좋네요. 진행을 네.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거실 쪽으로 나갈까요? 네. 거실쪽으로 나가서. 거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잽에서 판교 청소년 수련을 찾아서 상담소를 찾으시면 총 5개의 메뉴로 나누어져서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또 대여도 해주고 있고 네. 무료로 그렇죠. 다 해주시고 네. 있고 또 전문가가 실제로 집단 상담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네. 또 그다음에 교육 자료랄지 홍보 자료들이 요새 좀 전부 모여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합, 상담의 종합 메카. 네. 뭐 메카라고 할 수가 있겠냐만 그래도 처음 시작했으니까 메카로 강연장도 따로 있고요. 네. 최근에는 또 최근은 아니죠, 작년이었나요? 히키코모리 네네. 그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2021년부터 해서 이제 일본 삿포로 연결해서 현지를 연결해서, 왜냐하면 이제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의 시작이 일본이다 보니 일본에는 벌써 이제 정책적으로 뭐 또 법안도 이제 발의를 해서 좀 많이 이제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시점에는 2021년 11월에는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가 뭐야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인식은 그 정도였는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여기 활동 때문에 이제 많이 또 네네네.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올 5월까지 저희가 4차에 걸쳐서 메타버스 글로벌 랜선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고민도 하고 함께 이제 대책도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 성남시에서도 이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제 발의를 하는 또 그런 단계까지 네. 이르러서 굉장히 좀 시를 바꾸는. 네. 우리 상담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성공했던 혹은 아니면 좋은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것들 다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그 집단 상담하는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거 했었던 날에는 제가 처음에는 이거 최초라서 조금 긴장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떨렸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이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뭐 이렇게 좋은 말씀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마음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날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미얀마에 있던 모이라는 네. 친구였죠. 정말 19살인가 20살 됐겠네요. 그렇게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맞아요. 미얀마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판교수련관하고 교류하던 그런 친구 생각나고요. 그때 집단 상담 받았던 게 너무 기억난다고 네. 했었는데, 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뭐 예. 생각나시는 대로. 이 친구들하고 이제 그 조를 나눠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모의를 만난 건 한 번이에요. 한 번, 1시간 남짓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미얀마가 지금 내전 중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뭐 심심하면은 뭐 정전이 되고 뭐 집에 도둑을 맞고 이런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1시간 집단 상담으로 이 친구들이 힘을 얻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도리어 더 울컥해서 이게 그야말로 메타버스 상담이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더 이제 열심히 찾아서 상담을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되었죠. 네. 모의 보고 싶어요. 한 번에 꼭 놀러 오세요. 모의. 네, 잘 지내기를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또 소개해 주실 게 있다 그랬죠? 비블리오 테라피? 예, 비블리오 테라피 네. 독서 치료를 저희가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아버지 교실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 어머니 교실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성남시에 거주하는 아니면 전국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지금 모집은 다 끝났고요. 비블리오 테라피라고 해서 이제 독서 치료를 이제 메타버스 상담 안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빛나리 관장도 글쓰기 네, 네.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이게 책이 또 그 상담 치료까지 된다 그러니까, 상담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판교청 소년수련관에서 준비한 비블리오 테라피 프로그램이 모집과 동시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비블리오 테라피는 독서 요법이라고도 불리며 독서를 통해 심리적인 치유와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치료적인 방법입니다. 근본 비블리오 테라피는 메타버스 잽 정화상담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집단 독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정화상담실에서는 특별히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심심프리북 독서 집단 상담입니다. 독서 집단 상담의 장점을 챗GPT를 통해 검색해보니 독서는 일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하기가 쉽고
또한 독서는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독서를 통해 다른 이야기와 인생 경험에 공감하고 상호 간의 이해와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책을 매개로 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북스패밀리. 책으로 만나는 우리 가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독서를 즐기는 가족은 독서를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지식과 경험을 얻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독서를 통해 자기개발, 창의성 발휘, 사고력 향상 등 긍정적인 가치를 경험하고 추구합니다. 즉, 독서를 즐기는 가족들은 독서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가족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북스패밀리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네. 최신 기술들이 다 접목된, 이야, 메타 정원의 상담실 대단합니다. 메타 휴먼. 아, 메타 휴먼. 네, 그렇군요. 이건 또 우리 어떤 선생님이 도와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정민 선생님? 김정민 선생님, 제 아, 옆에 있는 아주 재주가 많으신 선생님 계십니다. 판교는 정말 재주꾼, 네. 또 기술꾼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뭐 사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지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혹은 협조를 통해서 점점 발견해내는 네. 판교가 또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우, 판교가 그런 네. 점에 있어서는 참 그러니까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합니다. 자, 오늘 상담실에 대해서 샅샅이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봤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 메타버스 정화 상담실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글로벌 랜선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4회기를 진행을 했고, 이 글로벌 랜선 특강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 가능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뭐 내용이나 뭐 자료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둔형 외톨이 청년, 1인 가구, 그 다음에 고립 문제, 그 다음에 해외 청소년 등 이제 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처해 있는 청년,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그것도 메타버스 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아버지 교실이, 어머니 교실이 생각보다 폭발적인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아주 뭐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 상담을 잘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블리오 테라피 준비되어 있고 뭐 삼촌 교실, 할머니 교실도 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수련관이다 보니 청소년 활동과 연계해서 교구를 뭐 키트를 그다음에 체험 활동을 포함해서 온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뭐 재료나 뭐 아이디어나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정말 저도 뭐 어떤 시설 누구를 만나봐도 청소년계가 참 다양한데 또 여기만큼 네. 또 이 상담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저는 처음 본 것 아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 경단녀로서 경단녀. 네. 정말 늦게 시작하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앞서가시고 계시지 네, 않나 생각되는데요. 자, 우리 들풀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청소년 지도사님들 그리고 또 관련 계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테니 한번 오늘 하루를 정리해 주시고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꼭 드리고 싶은 말, 이런 이야기 뭐 준비하시고 있는 분에게 용기 되는 말, 네. 뭐라도 좋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상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메타버스 정화 상담실을 찾아주신 들풀 방송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풀 방송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50에 다시 취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이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늦은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 열정을 갖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분명히 이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부끄럽지만 전해드리고 싶고
세상의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고민을 하고 활동을 하고 밤을 새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게 기쁨이고 이제 삶의 보람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신 들풀 방송 감사드리고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다음에 메타버스 상담이 알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 저희 판교수련관 정화상담실로 문의 주시면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우리 청소년 지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마치 원고를 쓰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말 오늘 너무 저도 좋았고요. 제가 판교 지금 네 번째인가 왔는데 항상 새로운 모습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너무 청소년 지도사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늦은 시간은 없는 것 같다. 50에 새로 일을 시작했지만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소년계에 계신 청소년 지도자분들도 항상 새로운 힘을 받으시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더욱더 웃는 더욱 그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그런 사명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판교 청소년 수련관 정하나 상담실 우리 메타 상담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활동 지금보다 더 많이 하셔서 상담이 필요한 우리 여러 청소년들과 또 지도자,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정화 선생님, 정화상담실 김정화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들풀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된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